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석유 제품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하던 우리나라의 선박 한국 케미오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환경오염을 납포사유로 들었는데 선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케미오에는 선장등 한국인 5명을 포함해서 미얀마, 인도네시아, 선원 등 모두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란의 한국 케미오와 선원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하고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납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억류 동기가 한국 계좌내 자산이 동결된 것에 대한 이란의 불만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 선원 안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원 모두의 무사 귀환이죠. 우리 국민 옆에 우리 정부가 있다는 거 확실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 추가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새해 벽도 헬스장 업계 집단 저항을 시작으로 카페, 당구장, 줄넘기 센터 등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업종 자영업자들이 일제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한 카페 사장님은 파스타를 팔지 않아서, 오믈렛을 팔지 않아서 홀에 손님을 받지 말라는 정책은 누굴 위한 정책인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브런치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한 음식을 여럿이 나눠 먹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줄넘기 센터를 운영한다는 한 청원인은 실내 집합금지 종목 중에 발레,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은 수업이 가능하고 줄넘기, 주짓수, 무에타이 등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실내 시설인데 힘없는 협회들만 뺀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구장을 운영하는 청원인도 공평하지 않은 행정으로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우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하루속히 응답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 직원 A씨는 3달 전에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관리자 호출을 받았습니다. 피부염 때문에 소독하고 붕대를 갈고 나오느라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요. 관리자는 A씨가 자리를 뜬 시간과 돌아온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A씨의 부서장은 단체 대화방에 공지 띄웠습니다. 성인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평균 6분이라면서 6분보다 더 걸리면 따로 주어진 개별 쉬는 시간을 이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장실 오가는 시간과 손 씻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용변에 쓸 수 있는 시간은 3분 남짓. 이마저도 눈치가 보여서 참았다가 점심시간에 가거나 뛰어서 다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케아 본사 상황 어떨까요? 스웨덴 이케아 노조에 따르면 현재 직원들은 2시간에 15분인 휴게 시간 말고도 언제든지 화장실에 가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며 쉬는 이른바 피카 타임도 있습니다. 이케아 노조는 해외 직원들과의 차별을 줄여달라면서 지난달 말 나흘간 파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케아 한국 매장의 매출은 나날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저 최국씨 버전으로 화 한 번 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뭐? 화장실을 6분 만에 갔다 오라고? 그럼 변비는 어쩌라고? 돈을 한국에서 벌면서 복지는 지들 나라에서만 챙기는 외국계 기업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냥 너네 나라로 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16일 재개 예정인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위원회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인데요.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일부 증권사가 시장 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일부 증권사들.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장단지를 쳤는지 샅샅이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택시회사에서 기사와 직원 등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나흘 동안 확진자의 택시를 탄 승객은 190명. 서울시는 해당 승객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알리고 법인과 개인 택시기사 7만 5천여 명 모두에 대해 오는 8일까지 검사받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내는 탑승객은 휴대전화번호와 거주지를 쓰게 할 방침입니다. 이제는 택시 탈 때도 개인정보 적어야 하는군요. 방역에 꼭 필요한 조치인 건 알겠는데 개인정보를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고요. 바쁜 승객들이 잘 협조해 줄까도 싶고요. 참 코로나가 여러모로 힘들게 합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